태국을 장기 또는 일시 방문하는 한국 남자들, 태국이 주는 다채로움과 태국 여인들이 겉으로 발산하는 부드러움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태국 여인의 부드러움 속에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가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들은 달콤하게 다가오는 부드러움에 현혹되어서 적지 않은 정신적 혹은 물질적 소모와 탕진을 거듭해 가고 있는 남자들, 바로 태국이란 나라가 던지는 늪과 같은 유혹입니다. 송진우는 한국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하여 태국 방콕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가 처음 방문한 방콕, 그리고 우연히 들르게 된 한국 가라오케에서 태국 여자 부를 만나게 됩니다. 25살의 태국 여인 부. 라이언이 한국 가라오케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태국 가라오케 여자들은요, 전부 2차를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2차가 기본입니다. 자주 쓴다는 말이죠. 하여가 아름다운 외모는 아니었지만 태국 여자 부는 전형적인 태국의 미소와 부드러움으로 송진우를 대해주고 오랜 세월 노총각으로 지내온 남자를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밤일을 해온 여자의 과거는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불러덩 빠져버린 겁니다. 2달 가까이를 한국과 태국을 열심히 오고 가면서 남자 송진우는 여자 부와 진지하게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석 달이 조금 더 될 무렵에 이 남자는 그녀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사람의 신혼생활은 태국 여자 부의 오빠와 여동생이 생활하고 있던 파타야에서 시작되었고, 누구나 그렇듯이 신혼생활이라는 것은요, 달콤하고 행복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초반에 달콤하고 또 가슴 뛰지 않는다면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후잉깡크, 밤일하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후잉깡크. 밤일을 하며 가끔 몸을 팔며 생활을 해온 여자는 힘들어지고 어려운 때가 닥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신혼살림과 함께 시작한 조그마한 사업이 생각대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점점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태국 밤여인이었던 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끌려오는 이상한 전화들, 잦은 외출에 심지어는 외박까지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가지는 직감만으로도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송진우가 제대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말다툼 끝에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는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자마자 옆집에 살던 오빠와 동생이 한꺼번에 출동합니다. 세 사람이 합세해서 남자를 타작질해버립니다. 태국에서 유명한 음식 솜땀 아시죠? 그 솜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나라 홍두깨보다는 조금 작은 모양인데요, 단단하기로는 홍두깨 못지 않습니다. 작은 절구통 모양 안에 재료를 넣고 음식을 빻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홍두깨 같은 도구를 가지고 송진우의 머리와 다리를 무자비하게 패버립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얼마나 패버렸는지 송진우의 다리뼈가 부서지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게다가 송진우가 여자 부의 명의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고 해서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까지 해버립니다. 물론 그 오토바이는 명의만 여자지 돈은 남자가 지불한 건데 말입니다. 외국에서 여자의 형제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절도죄 고소를 당해버린 남자. 송진우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라이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절도죄 고소건을 처리해 주십시오. 김병호, 42살의 김병호는 한국에서는 알만한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태국 파타야 여행길에서 태국 여자 24살의 너희를 만나서 알콩달콩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도 서로 SNS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여자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남자는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건견에 있는 외곽 지역에 사는 여자의 집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100만 바트 가까이 결혼 지참금, 신속도 집안에 주고 게다가 결혼식 비용까지 남자가 다 됩니다. 이 남자 김병호는 아이와 함께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여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파타야 헐리우드 클럽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태국 여자 너이, 그 클럽에서 만난 다른 한국 남자가 보고 싶어서 그 남자가 보고 싶어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순진한 남자 김병호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바람이 났던 겁니다. 사진을 보니 그 한국놈 너무 쉐이, 나이도 젊은 편이고 낯짝이 좀 생겼더군요. 태국 여자들이 쏙 빠질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착한 데다 나무랄 데 없는 남자인데 사랑했던 여자에게 속은 것이 너무너무 분하다는 우리 김병호 씨. 사기 결혼으로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지참금과 예물을 받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 결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뻔뻔한 년은 결혼식은 다 치르고 혼인신고까지 다 한 후에 주랭랑을 친 케이스입니다. 애석하게도 사기죄로 어떻게 엮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도 지금에도 태국에서는 간통죄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제게 찾아와 하소연하던 이 두 남자.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 착하고 또 성실하고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가끔 만날 수 있는 싸가지 없이 못된 태국 여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남자는 실수를 많이 한 거죠. 자, 실제 발생했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두고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여자를 만날 때, 그것도 외국 여자를 만나는데도 너무나 가볍게 결정하고 결혼하였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두 사람의 사례를 놓고 저 라이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언어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입니다. 처음에는 번역기를 돌리든지 영어에 한국어에 몸짓 발짓 다 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서로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이라면 단연코 절대 오래가는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그 나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상호 영어가 능숙한 커플들, 그 커플들 의사소통이야 가능할 테지만 대화를 하면서 깊은 내면에서 표출될 수 있는 의식 혹은 감정, 이런 것들을 캐치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영어가 자기 언어가 아니고 태국 사람도 자기 언어가 아니니까요. 직원이든 연인이든 말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요. 태국에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태국 여자를 만나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태국으로 여행 와서 장기 체류하고 싶은 분 등등등, 태국어에 관심을 우선 가지시라고 라이언이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ทำงานอะไรทำงานอะไ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คืนทำงานกลางคืน